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이멍입니다. 금일은 2월 첫째 주에 마지막 날인 2월 5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 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밤사이 이 뉴욕 증시가 이 실업지표 호조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,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이 큰 폭으로 이 상승한 점이 금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울러 이 대형주 중심으로 전일 큰 폭 하락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과 이 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 감소세를 또 보인 점도 금일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3,120포인트 선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 또한 어제 미국 증시 이 강세 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.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약한 약 0.29% 상승한 967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풍력에너지 테마 섹터인데요. 이 전라남도가 이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이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 이 48조 바람이 분다 행사를 개최해서 이 신안의 이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이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신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임자도 서남쪽 이 30km 해상에서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풍력 에너지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. 또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정부가 2030년까지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한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KB금융과 이 하나금융지주의 이 양호한 실적 달성 등의 오늘 은행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나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금융투자와 이 미래에셋대우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이 KB금융에 대해서는 이 지난해 이 4분기 지배 순이익이 이 전년 동기 대비 8% 증가한 5,722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특히 명예퇴직 비용과 이 코로나 추가 충당금 등의 이 5천억 원이 넘는 이 비용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다고 밝혔고요.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올해 6월 이후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또 중간 배당 등의 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된다고 설명이 나오면서 금일 또 은행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철도 관련 섹터들인데요.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.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2018년 이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을 때마다 이 단골로 등장한 것이 이 철도 연결이었다고 밝혔고요. 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오늘 철도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말에 있을 이 거리두기, 이 방역 수칙과 관련된 조정 여부를 결정 발표할 예정인데요.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, 그리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이 유행 특성을 분석해서 이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질병관리청이 이 코로나19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
2월 8일인 월요일 날 이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차질에 따라서 2월 8일인 월요일부터 한국 GM 부평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차량 생산량을 이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 모바일 게임인 이 프로야구 H3의 이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또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또 구정의 명절이 연휴가 시작이 되겠고요.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춘절 연휴가 우리나라와 같이 1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. 10일 수요일 날이 또 옵션 만기라는 점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내일은 또 실적 발표,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많은 기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. 이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이 JB 금융지주까지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종목들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B오토시스인데요. 어제에 이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국의 이 조지아 공장 이 설립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포함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코이즈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로서 금일 2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레보비르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과 관련된 이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임상은 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 대조 또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으로 진행이 되겠고요. 이 중증을 제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이 40명에게 레보비르와 위약을 투약해서 이 레보비르가 위약 대비 코로나 환자 체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효능 및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금일 20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YIK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이 대규모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금일 19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MBI와 이 전기 이륜차 이 충전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과 관련된 이 사업 협력을 위한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양사는 공유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구축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션 유지, 운영, 또 제품 판매 채널 확대 등 이 전기 이륜차 관련 사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한편 이 동사는 2022년까지 MBI 전기 오토바이 온라인 단독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. 2월 15일부터 또 단독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9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유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이 신안해상 풍력발전단지 이 조성 사업 본격화 기대감 속에 오늘 풍력에너지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유닛은 17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이 자회사 대원 CI 이 성장률 개선으로 이 업종 평균의 이 밸류에이션이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. 특히 대원 CI는 이 디지털 부분 고성장에도 이 기존의 이 주력 매출원인 이 종이책 이 매출 감소로 이 지난 5년간 이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5%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이 웹소설 IP 확보 및 이 자체 제작 웹툰 편수 확대로 이 디지털 매출이 이 종이책 이 매출
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또 아울러 이 본업과 또 대형 방송, 용산의 이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다면 현 주가는 저평가라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KPX 케미칼 이 지난해 영업이익 호조 소식에 금일 14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PB파마 금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. 첫날에 오늘 13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에 13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제품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한 이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화승 R&A 임시 주청 결과를 공시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에너지 테마로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효성화학 지속적으로 이전에 레포트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었었죠. 이 전방산업 이 호조에 따른 이 산불화질소 이 가치 부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1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넷게임즈 또한 이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의 이 정식 출시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 산업을 영위하는 이 자회사 KSC와 이 KRC가 육군의 AI 기반 이 차세대 지상 전투 체계의 핵심인 이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차량 내 이 공조 시스템과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 및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9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키움증권에서 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올해 월 평균 영업이익은 1,0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. 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재차 하락하는 가운데 이 MB 라텍스 등 이 고부가 제품의 물량 증가와 또 판가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1조 3,7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2011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. 아울러 이 MB 라텍스는 이 국내 이 중국 업체들의 이 증설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설 계획 및 제품 판매까지 걸리는 인증 시기를 고려하면 이 보수적으로 내년까지도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. 또한 이 경영권 분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언론에 따르면 이 박창구 회장의 조카 이 박철한 상무가 이 배당금 확대 주주 제안을 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. 박상무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의 연간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R 모터스인데요.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주식회사 그린 모빌리티 주식 29만여 주를 약 22억 원의 신규 취득 결정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재무 솔루션 사업 확장과 또 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이 넛집 파트너스 주식 800주를 이 100억 원의 신규 양수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9%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MP가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이 삼성
기업 인수 목적 2호 주식회사와 흡수합병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6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한신공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4%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,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%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이 순이익이 1,0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 40%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3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1,165억 원 규모의 이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시간에서 3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9,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.8%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3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삼성전자와 14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 속에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신규 상장주로서 오늘 13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장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7,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%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2,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 94% 이상이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올해인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7조 1천억 원을 전망한다고 또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상강 M&T 금일 이 풍력에너지 테마 상승 속에 약 105억 원 규모의 해상 풍력용 5 제작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정규장에서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nep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즈의 구인으로 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두산 인프로코어 주식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 결정한 공시가 나오면서 2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YON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은 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%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이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남아통공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33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속에 시간에서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느덧 2월도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고요.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설 연휴가 있는 한 주입니다. 여러분들 또 연휴 전에 마무리들 좀 잘 하시고요. 오늘도 금일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주말 동안 여러분들 뭐 부족하신 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부족했던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정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